우리 오늘 나의 아시아 친구들 우리 민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54쪽에서 쌀밥을 많이 먹으면 소변이 자주 마렵다고 했는데 그 혹시 이 진짜 왜 그 쌀밥을 많이 먹으면 소변이 자주 마려운지 궁금합니다. 뭔가 제 생각에는 쌀에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뭔가 소변을 더 잘 나오게 하는 그런 성분이 뭔가 쌀 안에 들어있어서 약간 쌀밥을 많이 먹으면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 같습니다. 정서로 씨?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몽골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않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쌀을 기르기가 어려워서 쌀이 귀했을 것 같아서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먹으면 소변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많이 못 먹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도 밥 많이 먹으면 소변이 많이 마렵다는 얘기는 선생님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쌀밥이라는 밥 성분 안에 뭐가 있는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고 아마도 서로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아, 그 유목민 우리가 그 양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소나 뭐 말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키우던 그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육식 고기를 주로 많이 먹고 그러니까 농경 생활하지 않는 거지 농사 짓지 않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곡식이 상대적으로 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로 네. 일단 사장에 보면 힌두교에는 4만 명이 넘는 신들이 있다고 했는데, 왜 그 4만 년이 넘는 신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 힌두교는 뭔가 지켜야 할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고 이 사람들의 사는 지역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채워줄 만한 신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김민준 씨. 제 생각에도 뭔가 인도는 그 신이 약간 지구의 모든 것을 거의 다 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지구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힌두교의 그 힌두교라는 것 자체가 인도인들이 믿는 종교라는 어떤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인들이 믿는 종교고에서 주로 힌두교는 인도 사람들,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네팔 뭐 이런 지역 사람들이 주로 믿는데 사실 네팔 뭐 이런 것도 과거에는 같이 그 인도 부분이 지금 이제 국가로 나눠져 있지만 어쨌든 힌두교인데 아, 요 힌두교라는 부분에서 지금 수많은 신들을 믿는 숭상하는 어떤 그런 종교인데 우리가 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유일신교가 있고 반면에 다신교가 있어. 유일신교는 뭐야? 신이 한 명이다. 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 기독교. 그다음에 뭐 천주교. 다 사실은 믿는 신 똑같아. 그리고 뭐도 이슬람. 음, 이슬람도 사실은 믿는 신이 똑같은 거 알아? 알라. 자, 이슬람에서는 우리가 알라로 불러, 알라. 근데 그 알라가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아, 천주교에서 보통 말하는 뭐? 하느님. 예,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이나 알라나 또는 뭐 우리가 야훼라고 하기도 하는데, 야훼라고 하기도 하는데, 야훼나 다 뭐야? 같은 분이야, 같은 분. 신의 신? 다 아, 같은 신. 같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의 신은 유일하다.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해서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에서 중요시하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뭐 하지 마라? 숨기지 말아라. 숭배하지. 숨기지 마라.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신교 사상에서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다신교가 어디? 힌두, 힌두교? 물론 교? 힌두교도 있고, 어? 교? 아,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우스를 비롯해서 헤라니 뭐 아프리테니 여러 신들이 나오잖아. 그런 게 바로 뭐야? 다신교, 다신교. 여러 신. 자, 그런데 우리가 원시신앙. 원시신앙은 지금과 같은 이런 본격적인 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그 이전부터 있었던 신앙을 원시신앙으로 하는데 원시신앙 중에 뭐가 있냐면 애니미즘이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애니미즘? 애니미즘. 그 애니미즘은 세상 온갖 사물에 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애니미즘에 바탕을 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 그래서 음, 뭐 부엌에도 조왕신이 있고, 어? 뭐 방에는 무슨 성주신이 있고, 뭐 장독대에도 신이 있고, 마당에도 신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산에도 산신령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살고, 온갖 곳에 다 뭐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신이 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애니미즘. 이 애니미즘이 바로 어떻게 보면 다신교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 인도인들이 믿는 종교인데, 근데 이제 힌두교에서도 특별히 인기 있는 대표적인 신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힌두교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신은 창조의 신. 혹시 창조의 신 뭔지 알아? 시바? 어? 시, 시바는 다른 신, 파괴의 신이고. 아, 그래. 음, 브라흐마? 아, 아, 들어봤어? 그 다음에 네, 아까 파괴의 신이 바로 뭐? 시바. 발음 잘해야 되는. 시바신. 음, 시바신 인기가 좋다고. 그 다음에 유지의 신. 계속 그 유지하는 유지의 신을 뭐? 음, 유지의 신. 가네샤인가? 어? 가네샤? 아니 비슈뉴. 아, 비슈누? 비슈뉴 신 들어봐. 비슈뉴 나오지. 이 책 22쪽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네가 민지가 말했던 뭐 가네사신 뭐 이렇게 그런 신들이 이렇게 또 그 시바신하고 파르바티 여신의 사이 아들 그 코끼리 얼굴 담은 게 가네사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신이 있는데 어쨌든 보통 3대 신을 얘기하면 창조의 신 브라흐마, 파괴의 네. 신 시바, 유지의 신 비슈뉴 요거는 이제 힌두교에서 더 이제 높은 그런 3대 신이라고 얘기하고 그 외에도 또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어떤 책이야? 이 책의 특징은 그, 나라의 문화를 설명한 거, 아시아의 문화. 어, 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 몇 나라를 소개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각 지역에 사는 아이들을 등장시켜서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책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나라가 어디? 네팔? 네팔이라는 나라가 나와 있습니다. 네팔 혹시 어디 있는지 알아? 그, 음, 여기가 네팔이야. 인도 위에? 인도 위에 있어. 아, 네. 여기가 우리나라고 여기가 네팔이야. 네팔은 특별히 여기 가면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바로 이 네팔 쪽에 이렇게 있어서 아주 이게 높은 지대에 있는 곳이 요 네팔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는 우리나라 사람도 자주 가. 그 히말라야 그 원정대들이 네. 네팔 쪽에서 이렇게 히말라야 가기 때문에 네팔에 가고 요 네팔 지역이 이제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야. 네팔 쪽에서. 부처님 아, 태어나시고. 근데 이제 이 부처님이 태어나신 건 여기인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 그다음에 뭐 설법한 곳, 돌아가신 거는 이쪽에 바라나시 쪽 이 근처 이 네, 일대. 부처님이 진짜 태어나셨어요? 아니, 그럼 믿는 건가? 부처님은 부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 시타르타 석가모니.
석가모니. 시타르타는 실제 인물이야. 어느 여기 네팔 지역의 어느 요쪽에 한 지역의 왕자로 태어난 거지. 그 당시에는 네팔의 나라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 다 같이 그냥 그 뭐 인도 부분이었는데 네. 그 왕자로 태어난 거지. 음, 왕자 작은 뭐 큰 나라의 왕이 아니라 작은 음, 그 왕국의 그 왕자로 태어나서 자기가 이제 뭐야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출가한 거고. 그래서 음, 부처라는 말은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네. 민중이도 부처가 될 수 있어. 아, 민중도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석가모니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 그런 경우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을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석가모니 시타르타를 믿고 따르는 종교가 바로 불교. 그래서 석가모니 시타르타라는 이름을 한자로 쓴 게 석가모니야. 아, 같은 이름이야, 같은 이름. 그리고 그 시타르타가 깨달음 얻은 상태,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부처. 그렇죠. 부처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야, 사실은. 인물, 아, 누구나 다 자기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 부처와 같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아,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다른데 어쨌든 요 네팔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두 번째 나와? 아, 몽골. 몽골. 그래서 몽골은 여기 중국 위에 몽골이 나오지.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네팔보다 우리나라에서 몽골이 더 가깝지. 근데 몽골 여기 있고 여기 보면 여기 내몽골 자치구라고 보여? 네. 그 내몽골 자치구인데 이 몽골하고 내몽골 자치구는 같은 나라가 아니야. 음, 원래는 같은 나라였어. 근데 지금 몽골 있고 내몽골 자치구인데 이 내몽골 자치구는 오늘날은 어디? 중국? 중국 땅이야. 그리고 이 내몽골 자치구가 우리나라한테는 여름 봄철에 황사, 모래바람 날라오지. 바로 이 네. 내몽골 이쪽 사막 지역에서 이게 황사가 날라오는 거야. 아, 요즘 몽골이 우리나라하고 아주 이렇게 몽골 사람들 우리나라에 많이 와 살고 몽골에 우리 한류 바람이 많이 불러가지고 몽골에 가면 막 아주 한국 거리 비슷하게 이 울란바토르가 몽골의 수도인데 거기 가면 거의 뭐 이렇게 한국에 왔다 싶을 정도 한국 편의점도 막 있고 그렇게 한국과 이렇게 교류가 활발한 그런 곳이고 몽골이 지금은 사실은 조금 뭐 국력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지만 한때는 이 몽골이 이 세상을 제패했던 러시아 땅은 물론이거니와 이쪽에 동유럽까지 다 차지했던 이른바 몽골 제국 누구 몽골 제국을 이끌었던 칭기즈칸? 칭기스칸 그 몽골이 중국도 지배를 했어. 중국도 지배를 음, 해서 몽골이 이렇게 중국을 지배하며 세운 나라가 원나라 원나라였나? 원나라였고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그래갖고 몽골이 우리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고려가 네. 결국 나중에 항복해가지고 원나라의 부마국 사익국가 네. 되었던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우리 몽골인데 어쨌든 몽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미얀마? 미얀마는 여기 있어. 옛날에는 아, 버마라고 불렀어. 버마 미얀마 어머. 미얀마 버마라고 불렸던 이 나라는 현재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 미얀마 음, 불교 국가 이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미얀마는 우리나라 그 요즘에 제일 인기 있었던 영화 혹시 뭔지 알아? 지금 인기 있는 뭐요? 영화는 파묘고 그거 네. 전에 바로 전에 인기 있었던 영화 전에, 서울의 봄이라는 네. 영화가 인기 음, 있었지. 혹시 봤어? 네. 이 봤어? 네. 서로는 못 봤어요. 못 봤어. 그 영화가 주인공이 누구 얘기야? 전두환이. 거기 그 영화 속에는 전두광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전두환이라는 전 대통령이었지. 그 사람이 이제 하나회라는 그 군부 내 조직을 결성해 갖고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12월 12일 날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결국 정권을 잡게 되는 그런 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전두환 대통령이 5공화국 당시에 요 미얀마 버마를 방문하게 돼. 그때 음, 요 북한군이 이 전두환 대통령이 오는 걸 알고서 거기다 폭탄 음, 같은 거를 설치해 가지고 폭발시켜 음, 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거기서 죽을 뻔해.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살고 그 밑에 있던 여러 장관들이 많이 죽었던.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조금 이제 악연이 안 좋은 어떤 그런 인연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미얀마, 버마인 그런 나라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버마 이 부분을 볼 수 있고 여기 양곤이 수도에 양곤이. 음, 양곤이 수도. 그리고 양곤의 이 탑이 아주 유명합니다. 자, 아,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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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은 여기 미얀마하고도 뭐 가까이 있는데 어쨌든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여기 이렇게 있지. 베트남. 요거를 보고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그래. 반도. 음, 우리는 한반도, 여기는 인도 차이나 반도. 인도 차이나 음, 반도에 있는 나라가 바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이런 나라가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나라고 이 반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이지. 베트남은 아주 길쭉한 나라야. 길쭉한 아, 나라. 그래서 여기 호치민시, 남부에는 호치민시, 북부에는 하노이. 이게 이제 되게 큰 유명한 도시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 제일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이 베트남에 여기 어디 아니야? 다낭. 다낭. 다낭은 심지어 뭐 경기도 다낭시라고 불릴 만큼 여기가 아주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야. 쌤은 다낭은 못 가봤습니다. 다낭 옆에 다른 데만 가보고 음, 다낭은 못 가봤는데 어쨌든 베트남 이렇게 돼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고 베트남도 우리나라하고 별로 안 좋은 인연 악연이야. 왜? 음, 전쟁. 베트남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 속에서 베트남이 이제 미군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미군을 도와서 베트남에 파병, 군대를 가가지고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 우리가 전쟁을 한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인연은 아니지. 하지만 최근에는 베트남과 교류가 활발해져서 베트남이 바로 제2의 한국이 되겠다. 자기 우리 음, 한국이 6.25 전쟁 이후에 아주 폐허 속에서 선진국이 된 것처럼 베트남 자기들도 가난을 벗고 한국을 본받아서 자기들도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겠다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실제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 공장이 베트남에도 많이 가고 또 우리나라 농촌 총각들 중에 베트남 신부, 베트남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시집 오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또 많은 그런 부분에서 베트남과 우리나라가 교류가 활발한 또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이쪽 섬. 여러 가지 섬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고, 인도네시아는 인구도 많고, 요게 다 이제 인도네시아, 이 섬이지. 아, 그 옆에 이제 브루나이는 이게 다른 나라고, 요게 이제 다 인도네시아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인구도 많고, 또 인도네시아는 종교가 무슨 종교인지 혹시 알아? 음, 이슬람교, 이슬람교. 아, 우리는 보통 이슬람 하면 여기 중동 지방,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뭐 이집트 뭐 이런 데가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슬람교가 상당히 사실 많이 믿어. 이쪽 여기뿐만 아니라 이쪽 북아메리카 다 이거 아, 북아프리카 이쪽 다 이슬람 국가들이. 그리고 이쪽에 뭐 무슨 스탄 이런 데도 다 이슬람 국가들이. 음, 그리고 이쪽 남쪽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 여기도 다 저기야. 이슬람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로서 아주 상당히 파워가 센 그런 나라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 다음이 파키스탄. 파키스탄. 여기가 파키스탄. 인도 북부 파키스탄. 사실 파키스탄은 원래 인도였어. 아, 바깥에 인도였어 여기. 그리고 이쪽 부분이 파키스탄 이쪽 일대가 오히려 그 뭐야 세계 4대 문명 중에 인더스 문명이라고 있거든. 그 인더스 아, 문명의 어떤 그런 발생지가 바로 이쪽 지역이야. 파키스탄 이쪽 지역이야. 근데 이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제2차 세대전 이후에 나라가 분리 독립돼. 음, 왜? 종교적인 문제. 인도는 주로 뭘 믿어? 그, 아까 앞에서 힌두교, 말했던 힌두교를 믿어. 근데 파키스탄은 주로 뭘 믿냐면 이슬람. 이슬람을 믿어, 이슬람. 그래서 과거에 이슬람이 인도를 지배한 적이 있었어. 인도를 지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인도에도 여전히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분리 독립하겠다 해가지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파키스탄으로 독립을 한 거예요. 근데 음, 사실은 여기 뭐 방글라데시?
마지막으로 방글라데시 나오는데 요 방글라데시 사실은 인도였어. 그리고 원래 어,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가 둘 다 파키스탄이었어 원래는. 어, 이게 여기가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가 이 동파키스탄이 이 파키스탄을 다시 독립한 거야. 떨어져 있기도 하고 독립을 한 거야. 그래서 뭐가 된 거야? 방금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가 된 거야. 방글라데시가. 그래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책에는 바로 그래서 아시아에는 사실은 이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지. 뭐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동북아, 한국, 중국, 일본, 동북 중에는 동북아, 몽골 네, 여기도 다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여기 타지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투르크메니스탄, 그렇구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 다 뭐라는 거야? 아, 아시아 국가. 야, 이쪽에 이란, 이라크, 뭐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쿠웨이트, 이라크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아시아 국가들이어서 우리가 사실은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별로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관심 가진 적이 크게 두 번 있어. 혹시 언제인지 알아? 올림픽? 아, 아시안컵? 그렇지. 올림픽 할 때보다는 아시안 게임. 아, 아시안 게임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올림픽은 세계 국가들이 다 모인 거고 아시안 게임은 그 뭐야 아시아 국가들만 모인 아시안. 거고. 그래서 이제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잖아. 그 네, 사이에 2년 그 간격을 두고서 뭐야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88년에 서울 올림픽 열렸었는데 그 전에 86년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었어. 그러니까 음,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2년 후에 올림픽이 열리고 또 2년 후에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2년 후에 올림픽이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지금 말했던 축구 아시안컵 뭐 이런 거 할 때 아니면 월드컵 할 때 지역별로 예선을 해. 그럼 아, 맞아. 아시아에서 티켓을 뭐 세 장인가 뭐 있어. 그러니까 아시아끼리 이제 시합해 갖고 아시아에서 1, 2, 3도 뽑아갖고 월드컵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아시아 국가들을 그때 이제 주로 좀 알 뿐 사실은 우리가 아시아 나라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게 이제 세계화 시대에 여러분들이 보통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 서울대를 고등학교 때 네, 처음 가봤어. 어디요? 서울? 서울을. 아, 서울을 고등학교 때 처음 가보고 뭐 그러니까 그 전에 어른들 중에는 아예 자기 지역을 떠나서 떠나서 바깥을 나가보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그냥 자기 지역에 아, 태어나서 거기서 초중고 대학 다 나오고 그냥 거기서 직장 얻어서 살다가 거기서 그냥 뭐 하는 거야? 죽는 거야. 그냥. 주, 근데 요즘에는 워낙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어떤 그런 분이 많은데 그것들이 이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그것들이 가능해진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지역 말을 한정짓지 아니하고 아예 뭐해? 다른 나라로 가서 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학업을 이유로, 뭐 직업을 이유로 또는 그냥 여행 삼아서도 다른 나라를 많이 가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민준이는 그냥 대전 사람이야? 대전에 태어나서 대전에 쭉 살고 있는 거야? 네. 서로는 맞아요. 서로도 대전 사람이래. 야, 우리 보기 힘든 케이스네. 아, 대전이 그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 특히 유성구 쪽, 서구 쪽은 특히 이제 외지에서 온 사람이 많은데 부모님 어때? 민준이 서로 부모님도 원래 대전 분이셔? 아니면 다른 데서 오신 분이에요? 저는 음, 충남에서 아산인가? 거기서 아, 태어나셨. 부모님이 네, 엄마 아빠 다? 네, 와, 정말 엄마 아빠 고향이 같아? 네. 그러면 너 외가하고 친가하고 다 아산 쪽에 있는 거야? 근데 외할머니 댁은 그 대전에 있어요. 대전에 있고 그래 그래. 서로는 엄마는 부산이고 아빠는 청주예요. 그 부산과 청주에 계신 분들이 뭐 이렇게 오시고 또 학교도 다른 지역에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어떤 그런 부분을 쓰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가 그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는 그래서 아마 민준이 서로도 이렇게 주변에 친척들 중에 아마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한둘 정도 있을 수도 있는. 뭐 수혜 같은 경우도 쌤 딸은 지금 프랑스가 있고, 쌤 음, 처제는 캐나다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뭐 한 거야? 가족 중에 한두 사람 정도로 이렇게 흩어져 사는, 외국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나라들을 다 보기 힘들 것 같고, 고르겠습니다. 가장 흥미있는 나라, 아니면 가장 좀 뭐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됐던 나라도 괜찮고, 가장 흥미있는 나라도 괜찮고, 더 함께 얘기해보고 싶은 나라를 민준이가 하나 찍고, 서로가 하나 찍고 해서 그 나라들부터 우선 얘기하고, 시간 되면 또 다른 나라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는 어떤 나라가 제일 관심이야? 저는 저 네팔이요. 네팔이란 나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고, 민준이는 인도네시아. 네팔과 인도네시아 그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머릿말 사쪽. 에 보면 제일 마지막 둘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만든 세계 지도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자, 그 지도가 바로 이 지도랍니다. 거꾸로 돼 있다. 근데 이 나라 입장에서는 거꾸로 돼 있는 게 아니야. 아, 민준이나 서로가 보고 있는 지도가 이 나라 입장에서는 거꾸로 돼 있는 지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 입장에서 이렇게 익숙한 것뿐이야. 근데 요게 음, 이제 여기가 오스트레일리아. 자기들이 이제 음, 오스트레일리아를 중심에 놓고 다른 나라를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지. 이게 우리의 시각에서는 거꾸로 돼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오스트레일리아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한 거야? 이게 바르게 돼 있는 거라는 얘기지. 어? 아, 그런 점에서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할 거냐라는 부분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중심으로만 바라볼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요 지도, 요 지도가 이제 이게 우리나라를 중심에 놓고 우리나라를 음, 중심에 놓고 뭐야 동쪽으로는 아메리카 갖다 놓은 거고 서쪽으로 아프리카 갖다 놓은 거고 이런 식으로. 근데 또 다른 지도에서는 그렇지 않아. 뭐 어디가 중심이야? 유럽, 아프리카가 중심이야.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쪽에 아, 음, 동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동북아시아라고 얘기하잖아. 음, 북쪽에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유럽인의 관점. 요 지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극동 지방이지. 동쪽의 끝에 위치했다고 그래. 근데 그건 사실 아, 우리의 관점은 아니야.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중앙인 거야. 어? 그런 점에서 이제 어디를 주광에 놓고 보냐에 따라서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도 같은 경우가 이런 지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아니다. 그 얘기 또 나중에 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도를 이제 어떻게 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여러 가지 지도의 형태에서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만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네팔 보겠습니다. 네팔에서 여러분들이 신기한 게 아마 13쪽에 누가 나와? 쿠마리 여신. 어, 음, 선생님은 쿠마리 여신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음, 아, 원래는 외국인들한테 개방이 안 되는데 모르겠어. 음, 그 가이드가 맨날 그렇게 외국인들이 원래 만날 수가 없는데 특별히 여러분만 보여드리는 거야 하고 아마 다 보여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아, 거기를 들어가면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막 그런다고 했었는데 가서 이렇게 불렀는데 정말 나와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 플러스 제 음, 참 안 됐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쿠마리라고 하는 요런 부분들 그래서 와서 이렇게 손 흔들어주고 사진 찍고 그분이 돈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지금은 이제 관광 상품화 되어 있는 요 이제 쿠마리라고 하는 네팔에 살아있는 어떤 그런 여신 쿠마리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쿠마리가 문제가 그 신대접을 해서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계속 이제 뭐 갇혀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관광객도 다른 사람들 오면 계속 뭐 해야 돼? 와, 인사? 이렇게 인사하고 뭐 이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뭐 그 풍요롭게 사니까 가난한 애들 많은데 풍요롭게 사니까 뭐 좋다 부럽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쿠마리들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른바 월경 생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 신의 그에서 박탈되는 거예요. 그 쫓겨나. 근데 다른 신이 또 주택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음, 이후에 그런 사람들의 삶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대.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던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씁쓸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알이 여기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어, 그래서 이 네팔은 주로 이제 불교를 믿는 불교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힌두교를 믿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힌두교의 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힌두교하고 불교의 관계는 부처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힌두교의 성자였어.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뭐야? 특별히 깨달음 얻어서 이제 불교라고 해서 힌두교에서는 지금도 불교를 자기들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인도가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됐으니까 인도가 불교 국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인도에서 불교는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거의 아, 대부분은 힌두교. 넘버 투가 이슬람, 불교? 이슬람. 이슬람. 그리고 나서 이제 불교를 믿는 신자들이 인도에는 조금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 그 다음이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근데 이제 인도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뭐 십몇억 되다 보니까 조금이어도 1%만 믿어도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은 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윤회 사상이 뭐야? 음, 자, 서로는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믿어? 서로 죽으면 천국, 어떻게 돼? 천국 간다고 믿어. 우리는 죽으면 한 번 죽으면 그냥 인생은 끝이야. 그리고 천국 가는 거야, 그냥. 아니면 음, 지옥 가는 거야. 근데 윤회 사상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뭐해? 다시 살아나는?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래서 막 민준이가 혹시 내가 인도의 왕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 생각하는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민준이하고 서로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서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에 엄청난 인연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건데 그 인연이 좋은 인연이어서 이렇게 다시 만난 것일 수도 있고 그때 과거에 무슨 뭐 예를 들면 서로가 막 선생님한테 막 야, 너 공부 좀 해! 하고 막 괴롭혔던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그냥 한이 돼갖고 그냥 거꾸로 이제 야, 너 공부 좀 해! 하고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업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만난다. 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윤회 사상인데 윤회 사상이 다시 이제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서로가 다 서로의 영혼이 그대로 있는 상태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아, 그래서 전생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있고 한쪽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그 저기로 이루어져 있잖아. 세포 그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땅에 퍼묻히면 우리가 다 이렇게 썩잖아. 네, 아니면 우리의 것들을 만약에 뭐 이렇게 뭐 지렁이가 우리를 분해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미생물 우리 분해시킬 거 아니야. 그 우리의 일부가 미생물이 될 거 아니야. 또 그 미생물이 죽어서 또 뭐가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이렇게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모여서 다시 뭐가 된다. 아, 그렇게 물질의 변화의 과정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막 뭐 바뀌다 보면 뭐 어떻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 윤회에 대해서 또 생각들이 조금씩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카스트 제도라고 나오는데 카스트 제도가 카스트 제도가 뭐야? 카스트 돈? 21쪽에 카스트 제도 카스트 아, 신분, 어
신분 제도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스트 제도가 인도 사람인데 네팔에도 그런 게 있는데 카스트가 단지 그 신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 거기는 어떤 직업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좀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카스트인데 지금 지금은 도시에서는 그 카스트를 별로 안 따져. 지금 도시에서는. 그래서 카스트가 달라도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아예 또 이제 좀 시골 쪽은 그 어르신들일수록 보수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알게 모르게 그 카스트 제도가 계속 이어지는 건데 24쪽에 보니까 카스트 계급은 커다랗게 네 가지 얘기하고 있지. 성직자, 귀족, 평민, 천민. 성직자 계급, 귀족, 평민, 천민에서 네 계급인데 이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네 개지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복잡한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게 이제 카스트 계급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스트 계급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불가촉 천민, 음, 불가촉 천민에서 불가하다 하면 촉 만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촉감이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불가촉 천미는 가서 손도 대면 안 되는 사람인데 악수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외떨어진 다른 곳에 사는 어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불가촉 천민 그러니까 수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아주 천대를 많이 받았어. 근데 그런 제도가 인도에만 있었냐?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어, 우리나라도 신분제도가 있었어. 우리나라도 천민들. 우리나라 천민들 대표적으로 누구? 어, 네? 여기 뭐야? 백정. 백정? 어, 소나 돼지 때려 잡는 사람들. 아, 오늘날 말하면 도살하는 사람들. 도, 정육점 운영, 그치. 도축업자들이라고. 도축업자들, 정육점 뭐 이런 데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는 천민이었어. 그러면 음, 그 도축업자들이 그 가죽을 벗기잖아, 짐승에. 그럼 그 네, 가죽을 벗겨서 가죽신을 만다던가 뭐 이런 걸 했는데 그걸 갓바치라고, 갓바치. 이런 갑판, 사람들 천민이었어.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칼을 잘 쓰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망난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사형 때 목 베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같은 백정이었다는 거야. 그런 일들을 우리가 터부시하고 멀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백정. 그다음에 광대, 떠돌이 광대. 네, 돌아다니면서 쇼 공연하고 돈 받는 사람들 광대. 오늘날 솔직히 말하면 연예인들 있지. 오늘날 연예인들 개구리, 얼마나 멋진 직업이야. 최고의 직업이잖아. 근데 그 음, 연예인들이 과거에는 뭐였다는 거야? 최악의 천민, 천민이었다, 천민. 천민계급이었던 과거에는 그런 직업들이 다 과거의 천민계급이었던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 나라도 이렇게 그런 카스트 계급이 있었던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 법률적으로는 그런 제도가 없어졌어. 근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남아 있는 거고 오히려 인도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불가촉 천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이제 뭐해? 그 사람들이 너무 그 어렵게 사니까 그 사람들은 좀 따로 특별히 기회를 줘야 된다는 그런 또 제도를 실시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네팔이 되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나와? 26쪽에 루카 전쟁, 구루카 용병이라고 해서 구루카 전쟁 나오고 구루카 용병이라고 나와서 이 구루카 사람들 그 지역 부족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주 용맹하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 용병이 뭐야 용병 싸우는 외국인, 돈 받고 직업으로 대신 싸워주는 사람들보다 용병이라고 용병. 근데 어쨌든 이 구르카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난 그런 전쟁 실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용병으로 이렇게 활동했던 그 분이고 지금도 이 구르카 용병 이런 사람들이 뭐 스위스라든가 그런 나라들에 실제로 지금도 용병으로 가서 활동하고 음,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요 네팔에 이제 뭐가 있는 거야?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에베레스트 산이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또 이제 그 그 에베레스트 산 등정하는데 사실은 그 뭐야 그 등산객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셰르파, 세르파라고 세르 해서 그 세르파라는 사람들이
바로 짐을 짊어매 주고 그 사람들이 가는 거고 그 사람들이 또 앞에 길을 이렇게 개척해 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히말라야 가는데 거기 가는 사람들 슬리퍼 끌고 가, 슬리퍼. 네? 히말라야 네. 산맥 가는데 슬리퍼 끌고 올라가. 우리들 입장에서는 막 우리나라는 그 뭐야 앞산 가는데도 막 등산복 막 입고 장비가 하면 거의 막 히말라야 갈 수준급수를 갖고 그러니까 앞산 간다 그러는데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동네 뒷산 가듯이 막 그렇게 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팔인 걸 볼 수 있고 네팔의 그 대표적인 음식이 뭐 인도 사람도 많이 먹는데 뭐 달밭 버릇가리. 보통 이제 줄여서 달밭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런 달밭 요게 이제 주로 이제 그 네팔 사람들이 먹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백반이야 백반. 우리나라에 뭐 아, 김치찌개 백반 무슨 백반 있잖아. 그러면은 밥 네. 하나 국 하나 그다음에 이제 반찬쭉 나오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주로 이 안에 무슨 뭐 카레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나와서 이 네팔 사람들도 손으로 먹어. 음, 젓가락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손으로 먹어서 네팔 문화가 인도하고 상당히 이제 비슷해 보이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 같은 경우에 여기 이쪽에 32쪽 그러면 수도가 카트만두? 카트만두라는 곳인데 이름이 만두라서 우리가 기억하기 쉬워. 그래서 그 네팔의 카트만두 그 일대 지역이 거기가 분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공기가 되게 안 좋아. 아, 거기 그 뭐야 차들 뭐 이런 차들이 옛날 노후화된 차들이 많아가지고 매연 같은 거 많이 나오고 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공기가 이렇게 잘 안 빠져나가가지고 그 네팔 카트만두가 이게 우에야 산에 있고 막 그래서 공기가 엄청 좋을 것 같잖아. 근데 네. 공기질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네팔 카트만두인 걸 볼 수가 있고 아 네팔에서 또 이제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어, 포카라가 여기 안 나오지. 포카라라는 곳이 있는데 포카라라는 곳이 또 이제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베레스트산 있고 여기 뭐 칸첸춘카 이것도 되게 높은 산이거든. 이런 어, 산들이 다 안나푸르나 뭐 이런 산들이 다 이제 그 네팔에 있기 때문에 네팔 같은 경우는 이런 관광 산업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나라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래서 이제 트레킹 코스로 그 히말라야 뭐 높은 산에 못 가니까 한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그 히말라야 언저리를 근데 그 어, 히말라야 언저리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최고봉 산보다 더 높아. 아, 원래 지대가 높기 때문에 거기 지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가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거기 가면 경비행기 한 15명 20명 타는 조그만 비행기가 있어. 그 비행기를 타고 거기 위에 아까 말했던 에베레스트산이라든가 이런 데 위로 이렇게 날아가서 하늘에서 이렇게 음, 바라보게 되는 또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 사람들도 현재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로 꽤 많이 와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 네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팔. 어때? 윤준이 가보고 싶어? 네. 어? 서로 네팔 가보고 싶어? 네. 음, 네팔 가보시 바랍니다. 다음 아까 어디 했지? 인도네시아? 자, 인도네시아 보겠습니다. 이쪽이야? 인도네시아에서 사실 이 책이 조금 이상한 게 여기는 이 책은 사실 인도네시아를 소개한 게보다는 네.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섬을 주로 소개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어, 좋아하는 섬이야. 어디? 발리? 발리. 쌤이 인도네시아는 가봤는데 쌤이 네. 가본 건 여기를 가봤어, 여기.
족차. 족자카르타라고 이 불교 유적이 아주 유명한 곳이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주로 여기를 휴양지는 안 가고 맨날 유적지만 돌아다녀갖고 족자카르타는 가봤는데 거기는 못 가봤어. 여기가 발리네, 발리. 여기가 아, 발리에서 이제 휴양의 천국 발리라고 이제 얘기하는 요 부분, 발리. 이거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한 부분인 걸 볼 수가 있어서 인도네시아는 수마트라라는 섬하고 여기 자바라는 섬, 그다음에 보르네오 섬, 여기 보르네오 섬이지. 보르네오 섬, 그다음에 발리. 여기서 아주 사실 상당히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섬 국가인 걸 볼 수가 있고 수도는 어디? 자카르타. 여기 자카르타가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인도네시아는 지금 현재는 이슬람 국가인 걸 볼 수가 있고 과거에는 불교가 이쪽에 널리 퍼져 있어갖고 아까 불교 유적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고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나라. 아, 로 인구가 아주 많은 나라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교 사람으로서는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이 인도네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도네시아 관련해서 어, 128쪽 보겠습니다. 128쪽, 120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뭐가 나와? 바틱. 바틱이 뭐래? 음, 그 염색한 건가? 옷감 염색하는 방법에서 바틱에서 이런 그 염색 기술, 염료 염색 기술이 그 나라들마다 이제 그 발달의 어떤 그런 정도가 다른데 또 인도네시아가 이 염색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128쪽. 자, 124쪽 보면 인도네시아가 아까 선생님 말했던 대로 무슨 교라고? 그 이슬람교. 이슬람교로 이슬람교. 근데 이 책에서는 이슬람교 이 발리라는 지역은 이슬람교보다 오히려 이제 힌두교를 더 많이 믿는다라고 그건 지역적 특성이고 원래는 인도네시아는 그 이슬람교였던 것들이 더 기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7쪽에 보면 126쪽 사진 127쪽에 보면 여기는 뭘 한다는 거야? 장례식. 장례식을 하는데 화장이 뭐야? 태우는 거. 같이 불에 이렇게 태우는 그런 화장을 하는데 특히 이제 힌두교나 불교나 다 화장을 합니다. 그 힌두교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인도 같은 경우는 그 나무를 이렇게 쌓아 올려. 그리고 그 위에 시신을 놓고 다시 나무를 한 다음에 석유를 붓고 불을 질러서 그걸 다 태워. 그 다음에 그 나무에 탄 거를 이렇게 강가에 이렇게 밀어 넣어. 그리고 그게 어, 이제 그 화장하는 어떤 그런 의식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슬람은 화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발리의 어떤 그런 화장의 그런 풍습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이 128쪽에 뭐가 나와? 반자르. 반자르라고 해서, 반자르가 뭐래? 마을 공동체. 마을 공동체라고 해서, 농사도 함께 같이 짓고, 종교도 함께 믿는, 힌두교도 같이 믿는 그런 반자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과거에 향 향약이라는 게 있어요. 향약, 향양. 향약 또는 두레, 둘에. 두레라는 게 있었는데 품앗이는 들어봤죠? 토마시. 품앗이 못 들어봤어? 그런 것 같아. 지금도 우리가 품앗이가 남아 있어. 지금도 품앗이 이런 게 품앗이야. 서로가 학원을 다니는데 서로 친구하고 학원을 다니는데 어떤 날은 서로 부모님이 서로하고 서로 친구를 그 학원에 픽업 데려다 줘. 음, 그럼 다음에는 그 친구 부모님이 서로하고 같이 데려다 줘. 이렇게 한 번씩 뭐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번갈아가. 민준이네 집에 김장을 하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와서 민준이네 집 김장을 도와줬어. 그럼 그 집 김장할 때 민준이 부모님이 그 집 가서 김장을 뭐 해줘? 도와주는 거. 좋아. 이게 품앗이야. 민준이 결혼식 때 서로가 와서 축의금 내고 뭐 축하해줬어.
그럼 서로 결혼식 때는 누가? 민준이가 가서 축의금 내고 축하해줘.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뭐야? 품앗이야. 토마시, 품앗이는 사실은 1대1로 주고받게, 주고받게. 내가 한 번 도와주면 네가 한 번 도와준다. 이런 식의 품앗이야. 반면에 둘에는 그 마을 공동체. 요즘으로 말하면 아파트 무슨 대표자에 비슷한 거야. 그래서 아파트 전체 일을 논의해서 함께 뭘 같이 하는 거야. 그 아파트에 뭐 외벽을 뭐 다 칠해야 돼. 근데 그걸 우리가 뭐 혼자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아파트 주민들이 돈 내서 그걸 함께 뭘 한다던가. 아파트 무슨 놀이터를 뭐 같이 뭘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들 두레라고 그러고 같이 공동을 하는 거여서 예전에 무슨 장례식 같은 거를 치르려면 커다란 뭐 천막도 필요하고 음식도 많이 하고 뭐 도구도 많이 필요한데 그걸 각 가정마다 갖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 그 마을에 그런 걸 갖고 있어서 마을에서 합심해서 그 장례를 같이 치러준다던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두레에서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야. 뭐 그 그 마을의 큰 일들을 같이 하는 거 두레. 그리고 이제 향약이라는 것들은 그 마을, 그러니까 법으로 뭘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을의 어떤 그런 규례 비슷하게 우리 마을에 이런 전통과 규례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그 마을의 일들을 결정하고 함께 뭘 해나가는 거.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 남아 있었어. 조선시대 이런 때 두레나 향약이. 그와 비슷하게 여기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반절, 반자르라고 그러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것들이 힌두교 어떤 그런 전통 속에서 반자르라는 전통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3쪽 뭐가 나와? 판처실라, 판차실라라고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인도네시아를 이해하는 어떤 중요한 키워드로서 여러분들이 판차실라를 보면 되는데 판차실라가 5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 안에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인도네시아를 통합하는 이념인 판차실라는 첫 번째.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두 번째 거. 첫 번째. 믿음, 유일신에 대한 믿음, 유일신. 알라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유일신에 대한 믿음이 요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야. 두 번째. 공정한 인본주의, 공정한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의 어떤 그런 생각을 보고 우리가 인본주의라는데 공정한 인본주의. 세 번째가 민족 민족 통일, 민족 통일. 요 인도네시아가 여러 그 민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민족 통일을 중요시한다. 네 번째가 민주, 민주주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사회정의, 사회정의. 사회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들. 요 5가지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판차실라라고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 바로 밑에 인도네시아는 7세기에 왕국을 일으키고 무슨 국가였다는 거야? 음, 독립, 대승불교 왕국이 나와? 대승불교, 그다음에는 힌두 왕국. 힌두왕국, 그다음에는 힌두불교왕국, 그다음에는 이슬람왕국,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교가 계속 뭐 하는 거야? 바뀐, 바뀐 거야, 중간중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네덜란드의 식민지를 받았다가, 그다음에 일본이 또 이제 식민지 지배를 하다가, 그다음 이제 독립국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대승불교라는 게 나오거든. 아까 대승불교 왕국이었다 그랬잖아. 네, 근데 이 대승불교 이야기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74쪽에. 미얀마에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74쪽에. 자, 밑에서 다 같이 줄. 자, 미얀마 불교는 뭐래? 아주 소수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음, 스님들은 엄격한 계율로 수행을 하는 거고, 사람들은 스님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시주해서 공덕을 쌓으려고 하는 거다. 그 불교가 커다랗게 2가지로 나뉘어. 불교가.
그런데 우리나라 불교하고 좀 다른 불교예요. 이 미얀마의 불교. 그리고 아까 인도네시아의 초기 불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건데 거기 밑에 읽어보시면 그런데 한국 불교는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불교는 뭐래? 음, 삭발을 안 한다. 사실 제가 마지막 줬죠. 한국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려서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게 목표래. 그래서 그래서 엄격한 수행보다는 불교를 널리 알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요 얘기까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 불교 얘기만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가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석가모니, 시타르타. 여기 한자로는 석가모니라는 거야. 석가모니가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고 뭐가 되었다? 부처가 되었다. 그쵸. 그러면서 이 석가모니를 따라서 우리도 깨달음 얻어서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야? 부처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처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얘기야. 부처가 돼야 되는데 이 깨달음을 얻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 우리가 초기 불교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상좌부 불교라고. 상좌부 불교라는데 이 사람들은 뭐야? 수행을 해서 뭐 하는 거? 깨달음을 깨달음으로. 얻는 것이 목표야. 그래서 아까 쓰면 윤회한다고 그랬잖아. 계속 태어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안 태어나는 게 목표야. 그래서 음, 깨달음을 얻는 그 경지에 오르려면 아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엄청난 높은 단계에 올라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어? 올라갈 수 깨달음 없다.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수행자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노력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그 깨닫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뒷바라지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조금씩 단계가 높아져서 우리도 다음 생에는 다다음 생에는 우리도 뭐 할 수 있을 거다 깨달을 수 있을 거다. 그런 불교를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 또는 상자부 불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하면 소승불교라 해요. 소승불교. 소승불교가 불교가 아니고 불교지. 반면에 또 한쪽은 대승불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 한국 불교처럼 이걸 뭐 하는 거? 널리 알리. 널리 알리는 것들을 중요시해. 이 중생, 무리, 중생이 무리자거든. 이 중생들이 불쌍해. 이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알려서 이들도 뭐 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라고 해서 그런 포교 활동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이 소승불교, 이 상자부 불교 입장에서는 이 대승불교가 사실 좀 어리석은 거예요. 왜? 음, 어차피 말해도 걔들은 뭐해? 몰라. 근데 그런 애들 데리고 뭘 가르치고 있냐고. 그냥 우리나 빨리 뭐 하지? 깨달음을 올라. 얻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나만 깨달음을 얻으면 무슨 재밌냐? 어? 이 불쌍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뭐 해줘야지? 깨닫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요 부분들이 서로 이제 뭐 한 거야?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어, 그,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 이쪽은 주로 아까 말했던 원시불교, 초기불교, 이 상자불교가 더 많이 발달을 했어. 그래서 그런 불자들, 그런 수행자들을 상당히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큰데 비해서 우리 이쪽 동북아 쪽은 대승불교가 더 이제 많이 발달한 또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어. 불교들도 그 나라들마다 그런 생각들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교리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 그 파로 나뉘어. 여러 파로 나뉘어.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천주교도 하는 데 있고, 영국의 성교회, 그다음에 그리스나 러시아 같은 정교회, 뭐 이런 식도 아니고, 지금 우리 개신교 안에도
뭐 장로교도 있고, 뭐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여러 그런 종교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서로는 무슨 교야? 기독교 중에서 뭐일걸요? 장로교? 장로교. 그리고 또 장로교 안에도 또 무슨 예장측, 통합측, 합동측 막 이런 식으로 또 막 나뉘어. 그게 쌤도 사실 잘 모르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거냐라는 부분에서 생각이 조금씩 다른 거야. 어떤 예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냐는 부분에서 큰 틀에서 보면 같은데 그 소소한 어떤 세밀한 부분에 또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지식을 또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뭐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또 다른 책을 통해서 이 얘기를 또 다른 버전 또 이렇게 만나게 될 거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궁금했어 에너지라는 책입니다. 당연히 뭐에 관한 책? 에너지. 에너지에 관한 책. 그래서 우리 에너지가 또 상당히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는 에너지를 누가 에너지를 선점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할 만큼 에너지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시대고 지금 우리가 에너지가 지금 바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 지금까지 우리는 석유란 에너지를 둘러싼 패권이 제일 셌었어. 근데 이제 석유의 시대가 이제 곧 막을 내려야 되는데 그 다음 에너지를 둘러싸고 과연 어떤 에너지가 대면에 대해서 부분인데 어쨌든 그 책. 에너지에 관한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또, 뭐 에너지가 뭐 원료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우리를 활동하게 하는 모든 것도 에너지인데 다음 주에는 에너지에 관한 책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